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니 마음이 조금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바람이 생깁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된 아직은 신혼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과는 3년 동안 연애를 했고 그 시간 동안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고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할 때도 큰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마음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전세금을 마련해 신혼집도 안정적으로 구했고 앞으로 둘이 힘을 합쳐 살아가면 되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나니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남편의 모습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함께 여행을 다니며 웃고 이야기 나누던 사람이었는데 일상으로 돌아오자 남편의 태도가 생각보다 무심하고 배려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가 피곤하고 예민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남편의 행동을 보며 점점 실망감이 쌓였습니다. 특히 식사 자리에서 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함께 밥을 먹는 것이 당연히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남편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정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러한 제 감정을 제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시부모님께서도 전혀 제지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욱 저를 속상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은 늘 남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시고 제가 기분 상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예민하다고 말씀하시는 시기였어요. 제가 시댁에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할 때면 항상 남편 쪽 편을 들어주시는 모습에 많이 외로웠고 억울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난주 시댁에서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을 한 번에 터뜨리게 되었어요. 말로 표현하면 그냥 감정적으로 울컥한 상황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감정을 참지 못하고 다소 거칠게 이야기를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치사하게라는 표현을 쓰시며 본인이 우리 부부에게 해준 걸 다 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했지만 저는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거 전부 돌려드릴게요. 대신 친정에서 해주신 것도 저희가 정리해서 드릴 테니 앞으로는 저희 둘이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살든 아니면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해보든 하겠습니다. 하고요. 제가 과연 너무 심하게 말한 건지 혹은 상황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건지 솔직히 헷갈리기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남편도 저도 31살이고 결혼할 당시 양가 부모님께서 저희 신혼집 전세금으로 각각 2억씩 총 4억을 도움 주셨어요. 나머지 결혼 비용은 저희 둘이 직장 다니면서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으로 마련했고요.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을 주신 덕분에 결혼 초기부터 집 문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애하던 3년 동안에는 한 번도 이런 면을 보지 못했어요.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고 살다 보면 실망할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배려가 부족한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에 있었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평일이었고 둘 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 저녁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족발과 막국수, 부침개까지 다양하게 주문했죠. 음식이 도착해서 포장을 풀고 막 먹으려고 하던 찰나에 제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남편에게는 금방 전화 받고 올게. 먼저 먹지 말고 기다려줘라고 말했어요. 통화는 약 10분 정도 걸렸고 전화를 마치고 식탁으로 돌아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식탁 위에 족발은 뼈만 남아있었고 막국수는 그릇조차 비워져 있었어요. 부침개도 겨우 한두 조각만 남아있었죠. 저도 그날 아무것도 못 먹은 채 퇴근한 상태였고 배가 고팠던 터라 기대하고 있었던 저녁이었는데 제 몫은 아예 없더라고요. 순간 허탈한 마음이 컸지만 먹는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아 꾹 참고 나도 배고팠단 말이야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거기 남은 거라도 먹으라고 툭 던졌어요. 그 말이 정말 크게 상처로 남았습니다. 말투도 무심했고 마치 제가 괜히 예민하게 구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배고픈 것도 참을 수 있고 음식이 부족한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함께 사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배려가 없다는 그 사실이 저를 더 서운하게 만들었고 마음 한편이 서늘해지더군요. 그날은 속상했지만 굳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부터 마음에 작은 금이 간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이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난 휴일, 특별한 일정은 없었지만 느긋하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날이었어요. 아침 겸 점심으로 간단하게 뭐라도 만들어 먹자 싶어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마침 남은 반찬들과 밥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먹을까 고민하다가 주먹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양념해서 손으로 꼭꼭 뭉쳐 만드는 과정이 은근히 재밌고 정성도 들어가니 기분 전환도 될 겸 시작했죠. 제가 조용히 주방에서 주먹밥을 만들고 있는데 어느 순간 신랑이 옆으로 와서 슬쩍슬쩍 하나씩 집어 먹더라고요. 막 만든 따뜻한 주먹밥이 맛있으니까 한두 개쯤 맛보는 건 괜찮다 싶어 웃으며 넘겼어요. 그런데 제가 만들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씩 먹다 보니 막상 다 만들고 나니 접시에 남아있는 게 고작 5개뿐이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만든 주먹밥은 하나가 밥반 공기 정도 들어간 큼직한 크기였어요. 그래서 5개면 둘이 나눠 먹으면 딱 좋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주먹밥과 함께 간단히 미소된장국을 끓여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신랑이 갑자기 비빔국수도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어차피 재료도 있고 오래 걸리는 요리도 아니니까 그래 비빔국수도 같이 먹자 싶어서 부랴부랴 양념을 만들고 면을 삶아서 정성껏 비벼내놨어요. 그런데 국수를 식탁에 내려놓고 나니 그새 주먹밥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신랑이 혼자서 다 먹어버린 거죠. 그 순간 저는 당황도 하고 너무 서운한 마음에 결국 말을 꺼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입만 입이야? 나 주먹밥 만들면서 같이 먹으려고 일부러 안 먹고 참았는데 하고 좀 날카롭게 얘기했어요. 제가 음식을 만들며 기대했던 건 단순히 식사 그 자체보다도 같이 먹는 시간이었거든요. 신랑은 미안하다고 하긴 했지만 저는 그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따지고 싶고 더 화내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 순간 제가 더 격해지면 말이 감정적으로만 흐를 것 같아서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사실 이런 일이 그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또 한 번은 짜파게티가 먹고 싶어서 둘이 같이 끓이기로 했어요. 신랑이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우리 많이 먹자며 짜파게티를 4개 끓이자고 하더라고요. 4개면 충분히 많겠지 싶어서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먹기 시작하자 신랑은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속도로 거의 흡입하듯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먹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먹자고 같이 먹자고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사이에도 신랑은 계속해서 자기 앞에 있는 면을 정신없이 먹더라고요. 저는 제 앞 접시에 조금씩 덜어서 천천히 먹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큰 냄비 안에 남은 면이 거의 없더라고요. 신랑은 그제서야 제 눈치를 살피더니 더 먹을 거야? 하고 물었고 저는 응, 한 젓가락만 더 먹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남은 면을 자기 그릇에 다 덜더니 자기 그릇에서 제 앞 접시로 조금 덜어주면서 자, 더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 말투며 행동에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젓가락을 툭 던지듯이 내려놓고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맨날 왜 이렇게 자기 입에 들어갈 것만 생각하냐고 진짜 정 떨어진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쌓이고 쌓였던 감정이 폭발해버린 순간이었어요. 그러자 신랑은 또 내가 해준 게 맛있어서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핑계 같기도 했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돌아보면 그 말도 아마 나름의 진심이었겠죠. 제 음식이 맛있으니 자꾸 손이 가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먼저 먹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래도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배려와 나눔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막상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다칩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더라고요. 저는 그저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밥 먹는 평범한 시간이 소중하고 그 속에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길 바랐을 뿐인데 그런 마음이 매번 무너지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에 다니야 보니 평일에는 저녁 준비를 간편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카레나 김치찌개 같은 음식을 한 번에 넉넉히 만들어 두고 며칠씩 데워 먹곤 해요. 그런데요, 그마저도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카레를 큰 냄비에 가득 끓여 놓으면 적어도 이틀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데 꼭 하루도 못 가서 냄비가 텅 비어버려요. 처음엔 카레가 맛있어서 그렇구나. 잘 먹어줘서 고맙다 싶었죠. 그런데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이건 좀 아닌데 싶은 순간이 오더라고요. 게다가 음식점에서 시켜 먹는 음식마저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요리를 시켜 먹을 때도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저는 원래 먹는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라서 천천히 여유 있게 식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신랑은 그와 반대로 정말 빠르게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같이 식사할 때는 항상 제가 몇 입 먹는 사이 본인은 거의 다 먹어버리는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본인 음식이 다 떨어지면 슬그머니 제 앞에 있는 음식 그릇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자기 이제 배부르지? 하는 말을 툭 던집니다. 그 말이요. 정말 별뜻 없이 하는 말일 수 있겠지만 들을 때마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한창 먹고 있는 중이고 이제 겨우 맛 좀 느끼려는 참이었는데 왜 제 몫까지 당연하다는 듯 가져가려는 걸까요? 단순한 일이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가끔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음식의 양이 10이라면 신랑은 항상 10을 자기가 다 먹으려 하고 그중 겨우 1 정도를 마치 인심 쓰는 사람처럼 슬쩍 저에게 나눠주는 식이에요. 저는 음식을 많이 먹는 편도 아니고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닌데 그 최소한의 나눔조차 눈치를 보고 얻어야 하는 상황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냥 같이 먹자는 그 말 한마디, 함께 나누는 모습 하나면 될 텐데 말이죠. 이런 일이 집안에서만 일어났다면 차라리 덜 민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시댁에서까지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 정말 난감했고 그날은 속상함이 오래 남았습니다. 사실 아버님은 조용하고 배려가 깊은 분이신데 어머님은 조금 말을 가볍게 하시는 편이에요. 생각 없이 툭 던지는 말씀에 마음이 상할 때도 종종 있었지만 그래도 어른이시고 세대 차이도 있으니 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양가 부모님께서 신혼집 전세금 마련에 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늘 감사하게 생각해왔어요. 대출 없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얼마나 복 받은 건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주말이면 될 수 있으면 시댁에도 자주 가려고 노력했고 친정에도 마찬가지로 들르며 양가의 균형 맞추려고 애써왔습니다. 친정에 가면 엄마는 사위 왔다고 늘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주세요. 신랑도 늘 잘 먹고 기분 좋게 식사하고 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면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음식을 준비하고 상 차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한 뒤 치우는 일까지 대부분 맡게 되는 거예요. 시댁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신우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음식 만들고 치우는 동안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좀 서운하죠. 지지난주 토요일에도 시댁에 다녀왔는데 그날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점심에 갈비찜을 해드리려고 미리 집에서 양념까지 다 해서 준비해갔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끓이기만 하면 되도록 정리를 다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을 점심상에 올렸는데요. 신랑이 정말 말 그대로 고개를 푹 숙이고 갈비찜을 조지고 있더라고요. 한 입에 쏙쏙 집어넣는 모습이 어찌나 집중되어 있는지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신경도 안 쓰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접시가 비워질 때마다 시어머님은 자연스럽게 갈비찜 좀 더 퍼와라 하시면서 저에게 시키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기분이 좋을 리 없죠. 하지만 시부모님 앞이라 말도 못하고 그냥 말없이 퍼다 드렸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있게 밥을 먹고 있었지만 저는 음식 챙기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는 사이 갈비찜 냄비는 어느새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제가 시부모님 쪽에 놓인 접시에 갈비를 좀 덜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자기 앞에 있는 갈비찜 접시까지 다 비워버리더니 이번엔 멀리 있는 접시까지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민망하고 속상하던지요. 제가 조용히 좀 천천히 먹으라고 말했더니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 먹는데 열중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더 서글펐습니다. 그때 시어머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잘 먹는 거 보기 좋지. 남자애가 잘 먹으면 얼마나 예뻐. 그런 걸 가지고 뭐라 하지 마라. 그 말도 뭐 악의는 없었겠지만 순간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신랑의 먹는 양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즐기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늘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참았던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기 몫뿐 아니라 남의 몫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남편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시댁 분위기 속에서 계속 침묵한다는 건 제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잘 먹는 건 보기 좋죠. 그런데 뭐든 정도껏 해야 좋은 거지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그것도 모자라 남의 몫까지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건 솔직히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먹으면 도대체 누가 같이 밥을 먹고 싶겠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은 얼굴을 붉히시며 불쾌감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에 남편이 밥 잘 먹는다고 구박하는 마누라는 내가 진짜 처음 본다. 자기 먹을 걸 남편한테 양보하는 게 정상 아니냐? 그게 부부지. 하시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리고는 덧붙이시기를 아니면 네가 음식을 좀 더 넉넉히 해오던가 하지 그랬냐? 사람 먹을 거 아슬아슬하게 해오고 이제 와서 불평을 하냐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어머님도 아끼는 음식 냄비 보시며 이렇게 많이 해왔냐? 남으면 내일 먹어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차분히 짚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끼는 음식 많다고 하셨잖아요. 남으면 내일 또 먹자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제가 음식을 적게 해왔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자 어머님의 반응은 저의 예상보다 훨씬 더 격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지시더니 내가 남편을 그렇게 구박하고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하고 그걸 내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고 하시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돈 전화번호 뭐냐? 당장 전화해서 딸 교육을 다시 시키라고 할 테니까. 라고 하시는데 순간 너무 황당하고 어안이 벙벙해서 말이 막혔습니다. 저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시려는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밥상에서 그렇게 먹는 건 보기 좋지 않다고 말한 게 엄마 교육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어머님은 정말 하시겠다는 듯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전화해서 말할 거다. 딸 다시 교육 잘 시키라고 말이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단단히 속이 상했던 저는 되도록 감정을 자제하며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 바르게 배웠고 남편이 사람들과 함께 먹는 자리에서 개처럼 돼지처럼 먹는 행동을 보고 지적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남 생각 안 하고 먹는 게 오히려 교육을 잘못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부드럽게라도 말해주는 게 가족이라 생각해서 그런 거고요. 최대한 차분한 말투였지만 안에 담긴 제 진심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뒷목을 부여잡으시며 내가 너를 그렇게 안 봤는데 어른한테 말대답하는 걸 보니 기가 막히다며 젓가락을 식탁에 탁 내리치셨습니다. 순간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리고는 목소리를 점점 더 높이시며 제게 큰 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흐릿할 정도로 감정이 격해져 내용보다는 소리 자체만 기억에 남을 정도였어요. 신우이는 중간에서 당황해서 어머님을 진정시키려고 했고 저는 어머님이 숨을 고르는 짧은 틈마다 조용히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발 식탐 좀 그만 부려. 나 정말 이런 모습 지긋지긋해. 목소리를 낮췄지만 말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다 필요 없다.
너희 집 살 때 내가 보태준 돈 그거 다시 내놔. 못 살겠다. 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정말 가족 간의 대화인지 아니면 감정 싸움 끝에 폭발한 타인과의 싸움인지 헷갈릴 정도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결국 저는 참았던 말을 다 꺼내게 됐습니다. 도저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집 내놓고 저희가 이사하면 그때 어머님이 보태주신 전세금 반드시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전세금의 절반을 보태주셨어요. 그 돈도 마찬가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는 그냥 원룸이든 고시원이든 작고 불편한 곳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든 할 겁니다. 아니면 아예 헤어지든지요. 어차피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없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은 말을 잇지 못하셨고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어머니. 저 더 이상 저렇게까지 밥상머리에서 식탐 부리는 사람과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옆 사람 목까지 마구 집어 삼키는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워요. 저에겐 그게 단순히 잘 먹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은 밥 좀 잘 먹는다고 사람을 그렇게까지 구박하냐며 여전히 남편 편을 드셨어요. 누가 보면 굶긴 줄 알겠다. 먹는 걸로 뭐라 하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먹는 걸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식사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남의 목까지 급하게 챙기고 누가 아직 먹지도 않은 걸 슬쩍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이기적인 모습이 보기 싫은 겁니다. 먹는 행동 하나하나에 남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덧붙였죠. 집에서는 더 심해요. 같이 뭘 시켜 먹자고 하면 꼭 저한테 뭘 시키게 해놓고 그 사이에 본인은 이미 다 먹어버려요. 저한테는 남은 찌꺼기 몇 개만 남기고요. 저는 진짜 가끔 이 사람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걸까 싶을 때가 있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직장 생활은 하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결혼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정말 결혼은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마치고 저는 그 자리를 조용히 일어나 나왔습니다. 속이 답답해서 그대로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한 뒤 한참 후에 남편도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한 채였고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말하더군요. 왜 엄마한테 그렇게 버릇없이 굴었냐며 저를 나무라려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따질 게 아니라 정리야. 우리 집 당장 부동산에 내놓고 전세금 정산해서 각자 지분대로 나눠 갖고 헤어지자. 제 말에 신랑은 순간 당황했는지 말을 잇지 못하더니 곧바로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더군요. 이어서 저는 지금 제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또 얼마나 깊이 실망했는지를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단순히 식탐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적할 때마다 당연하다는 듯 변명만 하고 또 어머님은 그런 행동을 무조건 감싸는 게 너무 답답해. 게다가 어머님이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내 교육을 다시 시키겠다고 하셨다는데 정말 너무 모욕적이었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같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면서 난 내일 당장 집 부동산에 내놓을 거야. 짐도 천천히 정리할 거고 당분간 친정에서 지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신랑은 조금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해서 말로 풀자고 얘기했고 그날 저녁 우리는 꽤 긴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신랑은 자신이 모든 면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심하게 말씀하신 부분도 자기가 나서서 사과하게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 말을 듣고 나니 마음 한편이 조금은 누그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 순간의 사과로는 씻기지 않는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그동안 함께 살면서 신랑이 반복적으로 저지른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음식 먹으려고 하면 꼭 뭘 시키라고 해놓고 그 사이에 본인은 다 먹어버리는 일들. 그런 사소하지만 무례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정이 뚝 떨어져 버린 마음이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솔직히 혼인신고 전이라면 지금 헤어지는 것이 서로에게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동시에
혹시 내가 화가 나서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이 더 복잡했습니다. 참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먹는 걸로 식사 문제로 부부가 갈등을 겪고 심지어 이혼을 고려한다는 게 어이없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저도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제가 창피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은 문제 속에 담긴 사람됨의 문제이고 배려와 공존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 마음은 정말 복잡합니다. 신랑의 식탐, 그리고 그 식탐을 무조건 감싸는 시어머님의 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이해심이 부족해서 이런 일로 이렇게까지 마음이 상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누군가의 따뜻한 조언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제 이야기를 이해해줄 분들이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부디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